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요양TV입니다. 최근 공개된 기출문제를 개정판에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적중 예상문제 2탄 필기실기 8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번 회복성, 2번 의존성, 3번 외향성, 4번 능동성, 5번 조심성. 정답은 5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울성 증가는 불면증,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의존성의 증가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의존을 하게 됩니다. 내향성의 증가는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경직성의 증가로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동거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문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공단 직원이 판정한다. 4번 장기요양급여에서 주 야간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4번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되지 않고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 1번 욕구 사정 기록지, 2번 기능 상태 기록지, 3번 장기 요양 인정서, 4번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문제.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1번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번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번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면 도움, 2번 외출 시 동행, 3번 의사소통 도움, 4번 욕실 정리, 5번 세탁물 관리. 정답은 2번 외출 시 동행입니다. 개인활동 지원에는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을 하고 책임 기가를 하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표준 서비스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세면 도움은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이 되고 3번의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에 해당됩니다. 4번의 욕실 정리는 방문 목욕에 해당되고 세탁물 관리는 시설 환경 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관찰자, 필요한 서비스 연계, 2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번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4번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5번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은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역할과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1번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심리적인 변화 등을 관찰하는 역할이고 3번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번의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5번의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평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시설 내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5번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정답은 1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문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방임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학대 유형 알아볼까요? 2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3번의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4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문제.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3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 밖에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애무하거나 밀착 등이 해당되고,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성 관련 신체 고의적 노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의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번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번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장기 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번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대처로는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인 성폭력 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줬다.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3번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4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직업윤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3번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시설장에게 보고 후 서비스 일정을 재계획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3등급 독거 어르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 말하였다. 1번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2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번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4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문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인식한다. 2번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한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번 대상자의 화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직업윤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알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4번 대상자의 화상 사고 발생 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문제.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보호자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1번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번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말려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4번.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한다입니다. 문제.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트레칭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으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번. 스트레칭 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전신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스트레칭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하고 2번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3번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쉬어야 합니다. 4번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2번 멸균 가운을 착용한다. 3번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4번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번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한다. 정답은 5번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한다입니다. 문제.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후각 기능이 떨어져 짠맛과 단맛을 잘 느낀다. 2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 3번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로 소화 능력이 상승한다. 4번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간 기능이 증가하여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상승한다.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3번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4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번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문제,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친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번, 65세 이후 1회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 4번,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5번, 운동 30분 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친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천식 대상자의 호흡 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3번.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예방접종해야 합니다. 4번. 65세 이후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하게 됩니다. 5번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번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요.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혈관이 좁아지거나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2번 염장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3번 본태성 고혈압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과 관련이 있고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4번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이 높아져 있는 최고 혈압을 말하는 것이며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은 이완기 혈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 2번 일광욕,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의 치료. 정답은 1번 흡연입니다. 그 밖에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폐경, 여성 호르몬 부족,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일 때, 운동 부족, 갑상선 호르몬 및 부갑상선 질환, 그 다음에 칼슘 섭취 부족, 40세 이후 골절 경험, 영양소수 장애 및 칼슘 섭취 부족, 유전적인 요소, 단기적인 혈전 예방 약물 복용, 젊었을 때 본인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 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문제. 청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번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번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번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번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번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은 5번 청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문제.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약해지는 질환은 1번 백내장, 2번 근시, 3번 녹내장, 4번 망막 박리, 5번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녹내장입니다. 문제.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섬유질 시기를 섭취한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4번 운동은 식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3번. 장시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공유,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2번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과 내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투약해야 합니다.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해야 합니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합니다. 문제.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린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3번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4번 주의력이 감퇴된다. 5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한다. 정답은 1번 만성질환이다가 틀렸습니다. 선망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여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노인의 주요 영양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단백질의 비중이 높다. 2번 나트륨은 기준 이상 과다 섭취한다. 3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충분하다. 4번 치매 분비가 증가하여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다. 5번 체수분량이 증가하여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가 발생한다. 정답은 2번 나트륨은 기준 이상 과다 섭취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의 주요 영양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습니다. 3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하게 됩니다. 4번 치매 분비가 줄어들고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5번 체수분량이 감소하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대상자의 적절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한다. 2번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한다. 3번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린다. 4번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5번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서 운동을 한다. 정답은 5번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서 운동한다가 틀렸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해야 합니다. 문제.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2번 쉽게 잠이 든다. 3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4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5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정답은 5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수면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2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3번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집니다. 4번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문제. 대상자의 성생활 문제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하여 성교 시에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한다. 2번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증가시킨다. 3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한다. 4번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하지 않는다. 5번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여준다. 정답은 5번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여준다입니다. 그러나 성생활
수익 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성생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여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이 감소하면서 성교시의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2번,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염증성 약물은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어떤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4번, 당뇨병 노인의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말라리아, 4번 인플루엔자, 5번 디프테리아. 정답은요,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문제. 폭염 대응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2번 한낮에는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대한다. 3번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신다. 4번 식사는 배부르게 충분히 먹는다. 5번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식사는 배부르게 충분히 먹는다가 틀렸습니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요양보호사의 기록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의 주관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2번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3번 기록은 업무가 끝난 후 모아서 기록한다. 4번 사투리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5번 기록을 정정할 때에는 덧칠을 하여 정정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기록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3번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번 기록을 정정할 때에는 덧칠을 하지 말고 밑줄을 긋고 빨간색 펜으로 정정한 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문제. 장기요양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의 신규 대상자 계약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근무 평가, 3번 서비스질의 지속적인 관리, 4번 업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실시,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가 목적입니다. 문제.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방수포를 깔고 필요시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한다. 2번 이동변기를 이용한다. 3번 침대용 변기를 이용한다. 4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5번 하의를 입히지 않고 수시로 제거해준다. 정답은 1번 방수포를 깔고 필요시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한다입니다. 문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사람은 작성할 수 있다. 2번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의향을 서명으로 표시했더라도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면 모든 의료기관에게 자동으로 연동된다. 4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의료진은 대상자의 결정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5번 연명의료 중단을 하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요. 2번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의향을 서명으로 표시했더라도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4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족의 하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5번 통증 완화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섭취 요양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한다. 2번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하여 즐겁고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한다. 3번 식사 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비누로 손을 씻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정리한다. 4번 대상자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먹여준다. 5번 살해, 구토, 청색증 등 이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 먹여준다가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것은 1번 체중 감소, 2번 신체 기능 저하, 3번 탄력적인 피부, 4번 배변 양상 변화, 5번 상처 회복 지연. 정답은 3번 탄력적인 피부입니다. 영양 부족 지표들을 살펴보면 마르고 약해 보이거나 피로, 무감동, 인지 수준의 변화, 탈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식사를 할 때 대상자의 올바른 자세는 1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한다. 2번 의자의 앞쪽에 걸터 앉는다. 3번 발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4번 팔 받침이 없는 의자를 사용한다. 5번 턱을 들어 식사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올바른 자세 알아볼까요? 2번 의자는 깊숙이 앉고 의자를 충분히 당겨 식사하게 해야 합니다. 3번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하여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4번 발 받침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 턱을 당긴 자세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번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번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옷을 입게 한다.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주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3번 살에 들거나 숨쉬기 어려울 경우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시설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4번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도록 옷을 느슨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처방에 따라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번 영양액은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3번 대상자가 청색증이 나타나면 다 주입한 후 보고한다. 4번 경관 영양 식사가 끝나면 바로 눕힌다. 5번 비위간이 빠졌을 경우 밀어 넣는다. 정답은요. 2번 영양액은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영양액은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간의 튜브를 잠근 후 시설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4번 경관 영양 식사가 끝나면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간이 빠졌을 때에는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문제.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예쁜 화분을 놓는다. 2번 배변을 끝낼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번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번 화장실 문을 열어 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화장실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2번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시 즉각 개입하여 낙상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3번 밤에는 어두워 화장실을 찾기 어려워하므로 화장실 표시등을 켜두어 잘 찾게 해야 합니다. 5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침상에서 배변하려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한다. 3번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의 머리를 낮춘다. 4번 배변 후 뒤처리할 때에는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2번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침상 배변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해야 합니다. 3번 배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침대에 머리를 올려줘야 합니다. 4번 배변 후 뒤처리를 할 때에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 쪽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려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2번 변기는 4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번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4번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낮게 한다.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정답은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면 호출벨을 대상자 손 가까이에 두어 배설이 끝나면 즉시 알리게 하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가 안에서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2번 변기는 즉시 처리하고 환기해야 합니다. 3번 건강한 쪽에 즉 이분은 왼쪽이니까 오른쪽에 비스듬히 붙이거나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의 높이와 같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을 한 후 기저귀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과 의논하게 한다. 2번 노인들이 가끔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번 돈요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 소변을 보게 한다입니다.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나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할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2번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3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번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문제. 대상자의 의치 관리 및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번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잠을 자게 한다.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번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의치 관리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1번 의치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번 의치는 자기 전에 빼고 하루에 6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하여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의치는 건조 시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쪽 의치를 먼저 빼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번 모발 손상이 있으면 모발 보호제를 발라준다. 3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4번 엉킨 머리카락은 도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5번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정답은 3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해야 합니다. 2번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번 엉킨 머리카락은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해야 합니다. 5번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후 빗질을 해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의 손과 발을 청결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게 한다. 2번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번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정답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손과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 등은 피하고 면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손톱은 둥근 모양으로 잘라줘야 합니다. 4번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겨줘야 합니다. 5번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하고자 할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2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3번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5번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머리 왼팔 오른팔,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왼팔 머리 오른팔, 4번 왼팔 오른팔 머리, 5번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요. 3번 왼팔 머리 오른팔입니다. 마비된 쪽 손부터 끼워야 하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끼고 그 다음 머리, 그 다음 건강한 쪽인 오른쪽 팔을 끼워야 합니다. 문제. 대상자가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는 1번 앙화위, 2번 반자위, 3번 보기, 4번 측이, 5번 쇼크체위. 정답은 2번 반자입니다. 반자이는 옆에 사진과 같이 상체를 올리고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별 어떨 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번 앙어에는 똑바로 천장 보고 누운 자세로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3번 보기는 엎드려 누운 자세로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취하는 자세이고 4번 측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을 할 때 취하게 됩니다. 5번 쇼크체인은 저혈압이나 출혈이 있을 때 다리를 올려주는 자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힌다. 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 후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1번 나, 가, 다, 라. 2번 나, 다, 라, 가. 3번 라, 가, 나, 다. 4번 라, 나, 가, 다. 5번 가, 나, 다, 라. 정답은 1번 나, 가, 다, 라입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 후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2번 대상자의 앞쪽 무릎을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혀야 합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혀야 합니다. 4번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휠체어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관 시 항상 쉽게 탈 수 있도록 휠체어를 펼쳐 놓는다. 2번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볼트는 헐겁게 해 놓는다. 3번 타이어의 뒷바퀴 공기압은 낮게 유지한다. 4번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평평한 지면에 두며 잠금 장치를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 5번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딱한 쿠션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평평한 지면에 두며 잠금 장치를 항상 잠가 두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휠체어 사용 시 주의사항 알아볼까요? 1번 휠체어는 접은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2번 각종 볼트가 헐겁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3번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지므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5번 표면이 거칠고 딱딱한 쿠션은 욕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1번 나, 가, 라, 다. 2번 나, 다, 라, 가. 3번 라, 가나다. 4번 라, 나, 가, 다. 5번 라, 다, 나, 가. 정답은 4번 라, 나, 가, 다입니다. 첫 번째로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네 번째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해야 합니다.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쪽 팔 왼쪽 팔 2번 지팡이 왼쪽 발 오른쪽 발 3번 왼쪽 발 오른쪽 발 지팡이 4번 오른쪽 발 왼쪽 발 지팡이 5번 왼쪽 발 지팡이 오른쪽 발 정답은요. 2번 지팡이 왼쪽 발 오른쪽 발입니다. 지팡이와 건강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불편한 쪽 다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문제.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 가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건강한 쪽 왼쪽에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바깥쪽 15cm 지점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혈액이나 체액이 바닥에 쏟아졌을 경우 표백제 락스 A와 물 B의 비율로 옳은 것은 1번 1대 9, 2번 2대 8, 3번 3대 7, 4번 4대 6, 5번 5대 5. 정답은 표백제 락스 1대 물 9 비율로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안전피를 뽑는다. 나.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다. 분말을 고루 쏜다. 라. 손잡이를 움켜쥔다.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5번 가, 나, 라, 다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핀을 뽑은 다음 두 번째로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합니다. 세 번째로 손잡이를 움켜쥐며 네 번째로 분말을 고루 쏩니다. 문제. 태풍 시 대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둔다. 2번 만일을 대비하여 응급약,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챙겨둔다. 3번 전기 차단기를 올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4번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 모래 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막는다. 5번 몸이 물에 젖었다면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정답은 3번. 전기 차단기를 올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가 틀렸습니다. 2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둬야 합니다. 문제.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식품은 1번 미역, 2번 케이크, 3번 과일 통조림류, 4번 약과, 5번 유자차. 정답은요, 1번 미역입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대상자에게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채소류가 가능하고 해조류 좋습니다. 그 밖에도 음료수로는 녹차, 홍차, 보리차, 코카콜라 라이트, 다이어트 사이다, 생수, 옥수수, 수염차 등 달지 않은 차가 좋으며 향신료로는 겨자, 식초, 계피, 후추, 레몬이고 저열량 감미료로 그린 스위트, 화인 스위트, 네오 스위트, 이퀄, 유수가, 신화당 등이 좋습니다. 문제. 대상자의 친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5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친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너무 매트리스가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2번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4번 건조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가 좋으며 양모,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침대 커버는 수시로 교환해야 합니다. 문제.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2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5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계단을 오를 때에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 쉬면서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2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작게 이동해야 합니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대상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가 먼저 탑승하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가 밀착시켜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2번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3번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4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열 전도율이 높은 곳으로 감싼다. 5번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정답은 1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2층보다는 1층에 배치해야 합니다. 3번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4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줘야 합니다. 5번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2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3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4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5번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약물 복용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치매 대상자의 증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설정에 보고해야 합니다. 3번. 치매 대상자의 약은 처방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4번. 인지장애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5번. 치매 약물의 복용 후에는 활동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1년 전에 남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남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2번. 남편이 1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번. 좋아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번. 조용해질 때까지 혼자 있도록 하며 모른 척 한다. 5번. 남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할 때에는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면서 배고픔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2번.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 4번.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5번.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입니다. 그 이유는 치매 대상자가 식사하는 방법을 잃어버려서 못 먹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3번.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입니다. 수면 전에는 집중하는 일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3번. 침실을 바꿔준다. 4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5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2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치매 대상자가 희망하는 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친구, 그리고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 등으로 초조함을 느끼고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2번. 힘으로 대상자를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번. 거실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번.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5번.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강하게 말한다. 정답은 1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입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2번. 대상자의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에 되었음을 알게 한다. 4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입니다.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습니다.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거나 낮 시간에 활동하게 하며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석양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프로그램 도중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이상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소리로 말해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번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한다입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3번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번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5번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정답은 2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입니다. 문제.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송편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송편을 조금 먹더니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요양보호사. 1번.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번.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번. 잘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번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돼요. 정답은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대상자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과 바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활동 요령은 대상자 보행기로 이동하며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짜증나요. 시간도 빨리 안 가. 요양보호사. 많이 짜증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 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1번 운동활동, 2번 사교 오락활동, 3번 종교 참여활동, 4번 자기계발활동, 5번 가족 중심 활동. 정답은 4번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문제.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 장애,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요, 1번 시각장애입니다. 자, 그러면 장애 종류별 의사소통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청각장애 시에는 정면에서 눈을 보며 입모양을 볼 수 있게 말해야 합니다. 3번 언어장애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고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해야 합니다. 4번 진압력 장애 시에는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5번 주의력 결핍 장애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한 대화, 목표를 인식시키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치매 대상자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옆에 서서 대화한다. 2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3번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번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5번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2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옳은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정면으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번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4번 팔짱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로 앞에서 다가가야 합니다. 문제. 급성 저혈압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청한다. 2번 방바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3번 발 아래 베개나 이불 등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한다. 4번 주변에 자동 혈압계가 있다면 신속하게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다. 5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2번 방바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입니다. 급성 저혈압 시에는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혀야 하겠습니다. 문제. 화장실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왼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2번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대고 지혈한다. 3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4번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5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정답은 2번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대고 지혈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부종 부위에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3번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응급처치를 합니다. 4번 압박 붕대로 팔을 감아주되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을 유지해야 합니다. 5번 출혈 위험이 있으므로 마사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 중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80에서 100회 미만의 속도로 압박한다. 2번 압박은 7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한다. 3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4번 일반인 목격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5번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 뒤 가슴뼈의 위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가슴 압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해야 합니다. 2번, 압박의 깊이는 5cm입니다. 4번, 일반인 목격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만을 시행해도 됩니다. 5번,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 뒤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해야 합니다. 문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1번입니다.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선에 붙여줘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